안녕하세요. 오늘 혼자 보긴 아까운 대국에서는 2009년 12월에 열렸던 인천지회 친선장기 대회 결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대회는 인천지회 송년회를 하는 날 기념으로 개최했던 대회이고요. 프로 아마 제약 없이 참가가 가능했던 대회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두 분 모두 아시죠? 현재는 프로 기사지만 당시에는 모두 아마추어 신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말만 아마추어였지 실력은 프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승에서 두 분이 만나게 되었네요. 초는 정원직 아마 5단이 하는 이상하 아마 5단이 잡았고요. 이상하 아마 5단 같은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아마대에서 우승을 밥 먹듯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이상하 사범하고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요. 이제 전해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열렸던 2000년대 후반에는 상금이 큰 메이저 대회에선 부진했지만 이런 작은 규모의 대회에선 항상 우승을 해가지고 주변에서 우스갯소리로 마이너의 황태자라고 불렀었습니다. 두 선수가 이 대국 이전에도 종종 대회에서 만났었는데 항상 정원직 선수가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승부 예측을 할 때 정원직 선수의 승리를 점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대국을 들여다보죠. 네, 정수죠. 이제 김하대 후수 원앙과의 대국에서는 진마 쪽 조를 여는 게 정수고요. 네, 여기서부터가 선수 기마와 후수 원악마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수소는 정말 정확하게 해서 지금 종국적인 모양도 많이 나오는 형태로 행마를 두 선수 모두 했고요. 여기서 요즘에는 이렇게 차가 많이 올라오는 수를 두죠. 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기포를 두는 수가 원악마 후수 원악마를 두시는 분들 사이에서 정석적인 행마였습니다. 그리고 초차가 진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쪽 우진의 양병을 양득당하는 게 굉장히 한해선 부담스러워했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우진의 양병을 주고 역습을 하는 수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어서 어, 뭐 조용호 사범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두고 하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이런 수가 많이 있었고 이 전까지만 해도 초에서는 바로 이렇게 초차가 빠졌었는데요. 그때 2009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기마가 진출을 해서 한 템포 참으면서 상대의 응수를 물어보고 그 응수에 따라서 수를 두는 게 아마추어 고수들 사이에서는 정석으로 불려지는 그런 행마였습니다. 지금도 이 행마 같은 경우는 많이 두어지고 있죠. 여기서 궁을 내리는 수를 뒀는데요. 이수 같은 경우에는 기마와 원앙의 대결에서 원앙이 조금 나쁘다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의견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초의 공격은 이렇게 차가 여기까지 들어서서요. 이후에 상이 나와서 양득을 하자는 수를 둘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로 한이 응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좌진차가 올라오는 수, 우진차가 올라오는 수를 둘 수 있는데요. 이 좌진차가 올라오는 수에서 초가 이득을 보는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실전이고요. 좌진차가 올라왔을 때 상으로 이쪽 병을 취하고요. 마가 취할 때 상이 나가서 양득을 달라고 하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서서 수비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차가 우진으로 이동을 해서 말을 달라고 하고요. 마가 중앙으로 왔을 때 연포로 말을 취합니다. 그렇다면 이쪽이 멱이 막혀 있기 때문에 상으로 취할 수밖에 없죠. 이때 다시 말을 취하게 되면 포와 양마의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초에서 이득을 보게 되죠.
근데 이때 차를 걸겠다고 이렇게 장군을 친다면 보통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지금 항궁이 이렇게 궁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이 뜨는 수가 한에게 큰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기물 교환을 하게 되면은 초에서 조금 더 이득을 많이 보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변화에 있어서는 초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네, 여기서 올라왔죠. 이 형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여기서 한번 보면은 취하고 공격 패턴은 같습니다. 취하고 상이 나왔을 때 여기서 두지 말아야 할 수는 한 차가 이렇게 와서 양득을 지키는 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수를 응징하는 기보가 굉장히 좋은 기보가 하나 있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동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럼 실전을 보면요. 마가 다시 돌아왔고요. 양득을 한 이후에 차가 좌진으로 오면서 좌진에 힘을 실어주는 이 모양까지가 거의 정석적인 수순입니다.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2회 총재배 장기 최강자전에서 차성균 프로와 김기영 프로의 대국에서 나왔던 형태이고요. 그때 제가 관전을 하면서 좀 특이했던 초의 행마가 있었다면 이 차가 옆으로 한 칸 가서 뒤로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 그 전개도 그 대국과 아마 비슷하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실전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네, 초에서는 마가 떠서 양득을 못하게 일단 견제를 했고요. 하는 양포 분할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이거는 이 살을 올린 건 안궁의 의미도 있고요. 이후에 중앙으로 마가 진출하겠다는 의도도 보입니다. 살을 올리지 않고 만약에 마가 먼저 진출을 했다면 귀포가 살을 취하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살을 올린 것 같고요. 네, 한에서는 하포를 놓았습니다. 참 한은 장기를 좀 편하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형세를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장기를 볼 때 진지를 구축을 하고 진지를 둘러싸고 있는 벽이 이 졸과 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1차 방어선인데 한에서는 지금 1차 방어선이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에서 큰 기물들끼리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격은 어떻게 보면 초가 좀 편하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초의 우세가 약간 보여지는데 한에서는 이렇게 두고 있다는 거는 이 정도 상황에서도 내가 충분히 둘만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길을 택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초차가 4선까지 올라왔는데 이후에 2선차가 본인의 4선으로 오는 걸 약간 방어하는 그런 스탠스로 둔 행마 같아요. 살을 두고요. 무슨 한에서는 그렇게 크게 무슨 수를 낸다거나 그런 수를 두는 건 아니고 자신의 진영에서 기물들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초에서는 조를 올렸고요. 한에서는 포가 넘었네요. 여기서 이제 한의 노림수가 있죠. 만약에 뭐 다른 수를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이렇게 포가 넘으면서 차를 잡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차를 만져줘야 되고요. 네. 아까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그런 행마가 다시 나오네요. 한에서는 이제 이 조를 중앙 쪽으로 모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의 진영을 좀 크게 뭐 큰 모션을 하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러고 두고 있네요.
차가 빠져나왔어요. 왠지 좀 여기가 위험해 보였나 봐요. 흙기물이 일단 변으로 진출을 했고요. 이쪽 지금 형세를 보면 아무래도 이 원앙에서는 이쪽 자리에 모든 이제 기물들의 밭이 조금 중복되는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금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병을 중앙으로 끌고 와서 이 자리에서 뭐 졸병대를 하는 뒷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네, 초에서는 양포를 분할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안궁을 좀 하고 있고요. 보통 공격적인 자세를 가진 분들은 중앙으로 막아 진출을 해서 둡니다. 하지만 정원직 사범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수비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안궁을 먼저 하네요. 네, 한에서는 되게 지금 편하게 두고 있네요. 뭐, 뭐 일반적인 패턴으로 한에서는 두고 있고 이제 약간 소강 상태죠. 지금 초에서는 양포를 분할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수로는 뭐 이렇게 올리는 수가 좀 보이긴 하네요. 아, 이렇게 지금 면포를 했는데요. 이 수가 이제 정원직 선수가 이 대국에서 패착이 됩니다. 여기서 한해 노림수가 나오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마가 후퇴를 하면서 차를 쫓습니다. 만약에 다시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가게 된다면 중앙으로 마가 나오고요. 다음 수로 뭐 포가 넘어오는 수와 이 이 면포가 좌진으로 넘어서 차를 씌우면서 차를 잡는 수 이런 수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차는 지금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피했고요. 이렇게 두면서 본인이 아마 알았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될지. 아마 장고를 제가 10년이 좀 지난 대국이라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기보만 보게 된다면 장고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뭐 차가 죽는 건 예약이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그물을 잘 쳐놓은 상태에서 이상화 사범이 조금 장기를 뒀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림을 계속 호시탐탐 노리면서 장기를 뒀는데 그 정원직 사범이 조금 안일한 수를 한 수를 두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상화 사범이 응징을 해서 기물 이득을 얻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잘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희생되나 한번 보면 네, 조를 올려서 포가 취할 경우 이제 말을 쫓은 그림까지 그려서 쫓는 그림까지 그려서 이렇게 뒀네요. 네, 이런 기물 교환은 당연히 이루어지고요. 이 마가 어디로 피할지 보면은 이런 게 약간 장기를 잘 두는 사람들의 감각인데 만약에 다시 일단 원래의 자리로 간다면 차가 좌우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당장 무슨 뭐 당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 게 약간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궁성으로 가서 모양을 좀 답답하게 한다거나 그런 수를 두지 않고 지금처럼 이선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떠서 포를 노리는 수를 방비하고자 이렇게 뒀고요. 네, 차가 나와서 어떻게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이제 병을 노렸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감각이 올리게 된다면 포를 노리게 되고 그래서 약간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병을 피해서 뒀네요. 아, 제가 이제 정원직 사범의 이런 행마를 보면 되게 이제 행마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양포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을 내리면서
궁이 피할 자리와 포가 넘어갈 다리를 동시에 놓았습니다. 이런 행마 감각은 제가 정말 항상 보면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행마 감각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이기고 있으니까 기물을 줄이고 이렇게 상대 진영까지 올라간 졸이나 병은 언제든 큰일을 낼 수 있는 그 이상화 사범한테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를 통해서 같이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졸병대를 했는데 약간 악바리처럼 차가 한 칸 들어서서 이렇게 묶어놓고 들 수도 있는데 크게 실익이 없다고 정원직 사범이 판단을 했고 또 이 당시에 앞에서 이제 차가 희생이 될 때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이제 결정을 한 그런 행마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졸병대가 이루어졌고요. 교에서는 이제 양포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뒀습니다. 지금 뭐 이 병을 크게 위협을 하는 건 아니고 이후에 이제 궁이 올라온다든지 살을 닿는다든지 혹은 뭐 궁이 옆으로 움직인다든지 해서 그 동네 포진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뒀고요. 그래서 이쪽 우진에 있는 병은 굳이 이제 대응을 할 필요는 없죠. 네, 이렇게 마가 이동을 하면서 원앙을 차렸고요. 호가 뭐 나중에 이제 궁자리로 올 거예요. 상위 진출을 하면서 이 차에 행로를 묻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다음 수로 면포로 이제 차를 씌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양차 대 외차에서 차대를 하게 되면 초에선 더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후퇴를 했습니다. 이런 게 약간 가진 자가 충분히 둘 수 있는 횡포 같은 수죠. 네, 계속 이제 기물 교환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변수를 줄이고 있는 이상하 아마 5단입니다. 네, 이후에 포가 이쪽으로 넘어서 간접적으로 이 차를 위협하겠다는 건데 이건 명백한 실수죠. 이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를 이상하 사범이 본다면 이 대국에 쇠기를 놓게 될 텐데요. 그런데 보지 못했어요. 이런 게 약간 유리할 때 나오는 아마 실수 아닌 실수 같아요. 평소에 이제 아까 이 초반에서 보셨겠지만 이런 수들은 굉장히 잘 보는데 이렇게 많이 점수가 앞서 있고 어, 안정적인 상황일 때는 이런 길들을 택하고 계속 그 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같이 굳이 수를 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아예 보고 이런 수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네, 상장이 바로 나오는 건데 이런 건 이제 정원직 선수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지금도 충분히 둘 수 있었는데 놓치고 이 수를 두었습니다. 네, 포로 또 차를 쏘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차로 말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못 보고 있습니다. 서로. 여기서 뭐 하나 더 죽으니까 와서 올린 거고 병으로 조를 취하게 되면 차로 취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근데 이 수는 그냥 또 기물 개수를 줄이면서 변수를 줄이는 거고요. 이상하 아마 5단이 장기를 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승부를 줄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네, 이런 수들은 약간 노골적인 수죠. 마가 뜨고 혹은 차로 포를 취하고 마가 뜨겠다 뭐 이런 수.
같은데, 그래서 대응을 하고요. 차가 피했습니다. 이제 초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딱히 공격할 기물이 없네요. 네, 이제 포를 하나 또 더 활용하기 위해서 궁을 틀었고요. 마가 이동을 하면서 차를 걸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솔직히 뭐 수순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초가 뭐 적진으로 졸이 많이 올라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그리고 형태가 나쁘다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부터는 아마 수습만 진행될 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따로 중요한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순을 한번 보시죠. 이런 게 지금 일반적인 이 행마들이 상대의 기물을 쫓으면서 일단 상대의 기물을 후퇴를 하게 하고 좋은 자리들을 내 기물들이 차지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큰 수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건 뭐 다음 수로 조를 올린다는 거니까 곁상이 와서 방어하는 것도 안정적이었는데 마가 진출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초에서 줄 수 있는 수는 궁 따라서 포가 따라가기 위해서 뭐 살을 안으로 닫던가 뭐 그런 행마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렇게 지키고 있고 일단 졸이 어떤 기물을 살려서 졸이 올라가야 힘을 낼 텐데 여기서 이제 끝난 거 보니까 지금 이제 총대국 시간이 끝나서 대국이 끝난 것 같아요. 이 대국 같은 경우 이제 이상화 사범이 설계해 놓은 판에 정원직 사범이 완벽하게 말리면서 패배를 한 대국이었고요. 아까 그 노림수 부분에서 한 수 좀 안일하게 뒀던 게 정원직 사범이 지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고, 좌진에서 이상화 사범이 충분히 세기를 박을 수 있었는데 그걸 두지 못한 게 좀 아쉬웠던 대국이네요. 이 대국은 여기서 이렇게 마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국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